12번까지 시점했죠? 13번에 5, 14번에 2, 15번에 5,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5, 19번에 4, 20번에 보고 시점하셔야 돼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0의 등호 있고요. 6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6분의 5파이 등호 있습니다. 6분의 8이 등호 있습니다. 네, 6분의 5파이 등호 있습니다. 0에도 등호 있고요. 나영이 아까 앞에 거 채점 덜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했어요? 이 채점도 된 거죠? 자,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13번, 14번. 13번, 14번. 13번으로 왔습니다. 탄젠트의 값이 있습니다. 탄젠트의 그래프에서 gx의 값이 3분의 루트 3은 상수함수인데 교점의 x와 p가 각각 알파고 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가 있다고 하니까 0부터 2까지 탄젠트의 그림을 그리세요. 탄젠트의 그림은 2분의 파이까지 일싸우면 파이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파이까지. 그런데 탄젠트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을 가지는 건 언제죠? 1사오면서 3분의 루트 3을 가질 때가 몇 도일 때야? 30도일 때? 그때 첫 번째가 6분의 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분모가 6이 되는 건 3, 4오면서 6분의 7파인가요? 알파 베타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7파입니다. 두 개 알파 베타를 더하세요. 더했더니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인가요? 그럼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탄젠트 3분의 4파이를 구하래요. 분모가 3이면은 루트 3인데 3분의 4파이면 몇 사분면이죠? 3분의 4파이면은 3, 4분면인가요? 3, 4분면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루트 3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다? 3, 4분면 플러스인가? 네. 그 다음 풀어줄 게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영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어디서 이해 안 됐죠?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해됐나요? 두 개 더한 게 3분의 4파이도 이해됐고요. 탄젠트 3분의 4파이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 탄젠트 60도가 루트 3. 분모가 3이면 전부 다 절대값은 루트 3. 그런데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탄젠트 분은 플러스니까 답은 루트 3. 14번으로 왔습니다. 14번이 다음 값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들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가 누군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누군지 알려면 사인의 주기값이 2파이니까 사인 2분의 3파이랑 똑같은 값이네요. 나영아 사인 2분의 3파이가 누군지 아세요? 모른다는 얘기죠?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의 그래프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값을 갖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2분의 3파이랑 같아요? 사인의 주기는 2파이니까 2파이를 더하거나 빼도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요. 두 번째, 코사인 6분의 10번 파이는 2파이를 빼주면 6분의 파이랑 똑같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6분의 파이면 그 값이 누구죠? 코사인 30도가 누구예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이 사인 3분의 5파입니다. 사인의 값이 분모의 값이 3이면 2분의 루트 3인데 4, 4분면이거든요. 사인이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인데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2분의 루트 3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11파이면 2파이를 뺍시다. 그럼 코사인 뭐랑 똑같죠? 2파이 뺐더니 코사인 3분의 5파이랑 똑같나요?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필요해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런데 4, 4면에서 코사인의 보호는 플러스, 이건 2분의 1입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세요. 4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답일까요? 양이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뭐이죠?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은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로그함수는 2개 있고요. 만한 교점의 좌표의 값을 A점, B점이라고 칭했습니다. 로그함수의 값은 지금 왼쪽으로 한 칸 평이동한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x1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x1의 범위, x1이 지금 2점의 x좌표인가요? 2점의 x좌표 x1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 값이 루트 3 마이너스가 작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해 봤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누구죠?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가 2분의 1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x1의 값이 루트 3 마이너스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지금 이 점 좌표의 값은 0,1이고요. 이 점이 x1, y1인데 2분의 1 값을 갖는 녀석이 필요한 거지? 2분의 1 값을 갖는 게 어디지? 1 대입했을 때가 누구죠? 여기 1인가요? 로그함수가 1,0을 지나나요? 근데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지수함수한테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지수함수한테 1 대입한 게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y좌표가 2분의 1 나오려면 로그함수에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는데 루트 3 마이너스는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인가요?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는 x1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틀렸나요? 이거 맞죠? 그래서 원래 x1이라고 하는 세값은 x1의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거죠? x1의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큰 건데 그렇다면 y1의 값이 어떤 값을 갖지? 나 디귿 때문에 y1을 먼저 해놓으려고요. y1은 어떤 값을 갖는 거야? 이 점의 y좌표의 값은 2분의 1보다 큰가요? y좌표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나요? 이해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나영이 지금 이해 덜 됐죠? 됐어요. 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1하고 루트 3 사이인지 물어봤습니다. x2의 값은 요 점의 x좌표가 x2인데 x2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루트 3보다 작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가 루트 3을 대입했을 때가 이 로그함수가 지나는 점이 루트 3,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나오는 x의 좌표값이 루트 3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점선을 연결해가지고 점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2분의 1 값을 갖도록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가 루트 3인가요? 2분의 1 값을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루트 3입니다. 그럼 x2의 값은 1과 루트 3 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금 3입니다. 근데 x2의 값이 1과 루트 3 사이 있으니까 좀 이따 y2의 값을 물어보니까 그때 y2의 값의 범위를 구할 생각입니다. y2의 범위의 값은 뭐죠?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1을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서 지수의 꼴로 표현한 것 같은데? 밑에서 디귿에서? 그럼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x2의 값은 0보다는 큰 것 같고 루트 3을 갖다 대입한 게 누구지? 루트 3을 대입하는 값이 지수함수한테 대입할까? 루트 3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루트 3승이에요? y좌표가 이 y1이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승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는 작은 거지? 2분의 1보다는 작은 건가요? 근데 y1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범위값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y1의 값은 1보다는 작아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y1에서 y2를 빼라고요? y1에서 y2를 뺄 건데 보통 빼가지고 이거 좀 더 양수입니다. 양수값일 때 빼기는 어떻게 하죠? 부동식의 값을 뺄 때는 제일 작은 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제일 작은 건가? 아니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게 더 작은 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건 0이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1-2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근데 문제의 질문이 이러냐고 물어봤는데 0보다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의 마이너스 3승보다 작은지를 얘기하라고요? 2의 루트 3승보다 작다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이게 문제네. 2의 마이너스 루트 3승, 2의 마이너스 루트 3승, y1 빼기 y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승. 이게 애매하네. 여기가 0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0이었으면 딱 빼면 아니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표현하지? y1의 값이 2의 마이너스 루트 3승 있어야 돼? y1의 값이 y1의 값이 y1의 값이 2의 내가 다시 안 보일까 봐서 내가 밑에다 해설을 써놨거든? 내가 전에 풀어놓고서 밑에다가 다시 풀 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써놨어요. 확인해볼까? 내가 전에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루트 3승이라고 내가 생각했었네. 확인해봅시다. 우리 19번이었죠? 다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랬었거든? 움직이지 말걸. 됐어요. 쌤이 전에 문제 풀 때 요게 안 보일 것 같았었거든요. 요게 1값을 대신할 수 있는 세값이 2에 1 마이너스 루트 3승의 값이 요거 좀 확인해 봅시다. 아까 전에 점의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1, 2분의 1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요 점인가? 그런데 내가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내가 지금 1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았잖아요. y1의 값 1보다는 작다고 잡았잖아요. 그런데 루트 3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 이 값이 2의 1 마이너스 루트 3승인가요? 그래서 이 값보다 작다고 하지 않고요. 이 값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값을 빼주면 y1에서 y2를 빼주면 여기서 이거 뺀 게 누구지? 얘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건 2a, 이건 a. 2a에서 a를 빼주면 a만 남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범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려면 단지 판별식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좋겠고요. 판별식만 풀어가지고 삼각 부동식에서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판별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적용했더니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6 사인인가요? 이 부동식 행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하려고 하는 세값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입하려고 하고요. 대입한 다음에 2항도 완료하려고 합니다. 2항 했더니 4 사인 제곱 플러스 6 사인 마이너스 4의 값은 0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것 같고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4의 값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식이 작으니까 4의 값입니다. 2하고 1하고 1과 2 마이너스는 0입니다. 2 사인 마이너스 1의 값이랑 사인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사인의 범위의 값이 2분의 1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사인의 그림만 그려서 사이에 들어간 세타의 범위를 그려서 구해주세요. 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문제 요구한 건 마이너스 2보다는 당연히 크고요. 이건 풀 필요 없고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인가요?
또 2분의 1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6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인가요? 그때가 지금 요 사이나요 지금? 등호 선생님 등호를 빼먹은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 등호 있죠 지금 2분의 1에. 네. 2분의 1 등호에 있으면은 뒤에 답을 잘못 작성해놨네. 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 0부터 세타의 값의 범위는 6분의 파이까지 또는 6분의 5파이부터 세타의 범위의 값은 2파이 하나만 등호가 빠지나요? 네, 여기 세 군데 등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지금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빨간색 두 개 선 사이에 사인의 그래프가 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빨간색 두 개 사이 있는 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오는 이런 녀석의 값이 나오는 x의 범위, 세타의 범위 그걸 답으로 써야죠. 이런 그림이 존재하는 이런 그림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 자, 그 다음 또 풀 몇 번인가요? 다 했나요 이제? 자,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개념적인 수학 확률과 통계로 왔습니다. 쪽수 불러주세요. 쪽수는 111쪽? 121쪽. 121쪽에 몇 번이요? 무슨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나영이 어저께 집에 가서 열심히 했네? 네? 집에 가서 했네? 모르겠어 빨리 2번. 몇 쪽이요? 121쪽. 121쪽 2번이요. 3개의 사과하고 5개의 배가 들어있습니다. 3개의 사과하고 5개의 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3개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나오는 배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겁니다. 일단은 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나오는 배의 개수이기 때문에 배가 제일 적게 뽑으면 몇 개를 뽑을 수 있지? 0. 제일 많이 뽑으면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지? 표를 작성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가 빵개 나오려면 우리 8개 중에서 8개를 뽑을 때는 저 사과들은 3개 다 다른 사과, 5개의 배도 다 다른 배라고 생각할 겁니다. 8개 중에서 지금 3개를 꺼내고 있습니다. 8개 중에 3개를 꺼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과만 3개 꺼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8개 중에 3개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때 사과 중에서는 2개 꺼내고요. 배 중에서는 1개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8개 중에 3개 꺼내려고 하는데 3개 중에 하나 꺼냈으면 좋겠고요. 5개 중에 2개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3개 나오려면은 5개 중에서만 3개 꺼내면 되는 거죠. 확률값을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게 83의 값이 몇이야? 56? 56분의 1. 두 번째 녀석의 값은 56분의 15. 세 번째 건 56분의 10 곱하기 3이니까 30. 마지막이 56분의 10인가요? 다 더했더니 분자의 값 56 맞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2분의 7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7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구죠? 56분의 14? 56분의 16? 56분의 16 8로 약분했습니다. 7분의 2인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때 K값은 1이네요. 자, 그 다음 풀이 몇 번인가요? 7번으로 왔습니다. 7번이 흰색 공이 3개, 빨간색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총괄 5개의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겁니다. 근데 같은 색이 나오면 3,000원, 다른 색이 나오면 2,000원의 상금을 받을 겁니다. 2,500원을 내고 이 게임을 한다면 얼마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되나요? 일단 우리는 상금이라고 하는 걸 확률 X라고 할 겁니다. 2,500원 내고서 게임을 하는데요. 상금이 제일 적게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네, 제일 적게 받았을 때 2,000원인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얼마죠?
3,000원. 3분의 6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2,000원 받으려면 어떻게 됐을 때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5개 중에 2개를 꺼내려고 하는데 5개 중 2개 꺼냈을 때 같은 색이 나와야 돼? 다른 색이 나와야 2,000원이구나. 다른 색이 나오려면 3개 중에 흰색 중에 하나 뽑고요. 그리고 2개 빨간색 중에 하나 뽑았을 때가 될 것 같고요. 3,000원의 3을 받으려면 같은 색이 나와야 되니까 3개 중에 2개 뽑든지 또는 2개 중에 2개 뽑았을 때가 3,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앞에 확률의 값은 10분의 6, 뒤에는 확률의 값은 10분의 4인가요? 그럼 우리는 기대값 구하기 위해서 상금의 기대값은 위아래 곱하기만 되니까요. 위아래 곱했습니다. 200 곱하기 6이니까 1200? 그 다음에 300 곱하기 4니까 1200? 2,400원이 상금의 기대값입니다. 평균적으로 2,400원을 받을 걸 예상됩니다. 2,500원을 내고 하기 때문에 매번 100원씩 손해보는 걸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이제 문제집 센서가 왔습니다. 문제집 센서에서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쪽수는요? 87쪽. 87쪽에 몇 번이에요? 523번. 523번이 모두 크기가 다른 6개의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이들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값은 평균이 33입니다. 정육각형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다른 여러 개?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 개의 평균, 둘레 길이의 평균은 33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7입니다. 그때 정육각형의 넓이의 평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인지 몰라도 되는가 보지? 그 여러 개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육각형의 둘레 길이의 값에 대해서 둘레 길이를 확률변수로 놨을 때 그 둘레 길이의 평균의 값은 33이고요. 둘레 길이의 분산의 값이 제곱해서 63인가요? 이것만 알고 있을 때 넓이의 평균을 구하라고. 넓이의 평균? 그럼 변수를 바꿔야 되겠네? 여기서는 둘레 길이가 x인데 x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넓이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이의 값을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x하고 y가 무슨 관계인지 일단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육각형이 있으면 정육각형들은 둘레 길이의 값을 x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는 한 변의 길이의 값은 몇이라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 6분의 x면 정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4분의 루트 3한테 이거 제곱한 걸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이야? 144분의 루트 3x 제곱인가?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44분의 루트 3 x 제곱이 몇 개 있다고요? 네, 이런 녀석의 값이 다 이제 6개 있다고요? 정삼각형이 6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지? (24분의 루트 3x) 제곱이라고요? 이게 끝났네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y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y의 기대값이 필요한데 24분의 루트 3 x제곱의 값의 기대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의 값은 곱하기 더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죠. x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만 구하신 다음에 24분의 루트 3만 곱해주세요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공식이 뭐였죠? 두 개 가지고 우리는 x의 제곱의 값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었나요? 분산 더하기 평균값의 제곱입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범주예요. 이거 산수하신 다음에 대입하시라고요?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24번. 네, 524번으로 왔습니다. 어이구야, 뭐 이렇게 길어?
가로 세로의 길이값이 각각 4하고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12개로 나눈 도형에서 3개의 삼각형을 임의로 선택할 때, 세 삼각형을 선택했을 때 확률 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3개의 정사각형 중에 공통인 변의 개수가 A가 되면 3개의 정사각형들 중에서 공통인 변이 A가 되면 확률 변수의 값은 10A를 확률 변수로 잡으세요. 밑에 있는 그림 1처럼 색칠된 3개의 정사각형을 택했을 때 공통된 변의 개수가 2개가 되면 3개 그렸을 때 공통된 변이 2개가 되면 그때 A는 2고요. 확률 변수는 20입니다. 그리고 그림 2처럼 나와 있으면 공통된 변은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확률 변수의 값은 A가 1이고 확률 변수는 10입니다. 공통된 변이 다음과 같이 없으면 그때는 확률 변수의 값은 빵이고요. A도 빵이고 X도 빵입니다. 확률 변수의 종류의 값은 0, 1, 아니다. 0, 10, 20만 확률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표를 작성해서 기대값만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표를 작성해서 기대값을 구하시고 11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표만 작성하면 쉬운 문제로 바뀔 것 같아요. 확률 변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0하고 10하고 20만 확률 변수입니다. 그거의 평균값만, 확률값만 구해서 평균 구하세요. 제일 처음에 0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통된 변이 하나짜리가 쉬우려나? 지금 뭐부터 할까? 공통된 변이 2개짜리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된 변이 그림 1처럼 공통된 변이 2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군요. 아이고야, 공통된 변이 2개가 될 때? 그럼 3개의 사각형이 이웃해 있어야 되잖아. 세 사각형이 이웃하는 경우는 첫 번째, 줄줄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도 확률 변수는 20이고요.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도 확률 변수는 20인가요? 자, 이게 놓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첫 번째 줄에서 이게 놓일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인가요? 두 번째 줄도 2가지, 세 번째 줄도 2가지. 지금까지 현재 6가지.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몇 가지죠? 4가지? 근데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나 또는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기가 힘드냐? 이런 모양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것들은 이 사각형 하나당 4가지씩 있나요? 네, 사각형 하나당 이런 녀석이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럼 다 해서 24가지 있나요? 된 거 맞으시죠? 그러면 이웃한 변이 2개 있는 경우는 다 해서 3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20이 되는 건 다 해서 34가지가 있는데 분모의 값이 필요하군요. 분모의 값은 12개의 사각형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사각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모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가 선생님이 외우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된 변이 하나짜리 찾고 있습니다. 공통된 변이 하나짜리. 공통된 변이 하나짜리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이렇게 2개는 이웃해 있거나 이렇게 2개가 이웃해 있을 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면 나머지 한 사각형이 이웃하지 않게끔, 변이 공유하지 않게끔 나머지 한 사각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 여기는 안 되죠?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있나요? 사각형이 놓일 수 있는 데가? 이런 거 맞으세요? 제일 끝에 있으면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면 또 몇 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다 해서 몇 가지인가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4군데. 4군데는 7가지씩이라고요?
그리고 두 군데는 위아래 가운데 있는 두 군데는 6가지라고요. 아직 세지 않은 건 여기 있을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을 때가 몇 가지지? 그럼 5가지네요. 그러면은 5가지씩 쓰는 경우는 2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이 여기 있을 때가 몇 가지죠? 네, 그때는 4가지네요. 다 셌습니다. 그 다음 세로로 2개 있을 때 세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요? 그럼 종류가 하나, 둘, 셋, 4가지?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세야 되죠, 이제. 몇 가지야? 네, 5가지네요. 그러면은 얘는 4가지가 다 5가지인가요? 아이고야, 이거 먼저 다 세보냐, 이거를? 못 세. 28 더하기 10이면 40? 50? 54? 54에다 28 더하기 20, 48. 48 했더니 100인가요? 자, 이걸 잘못 세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120이었나? 102? 그럼 나머지 것들이 220개 중에서 136이니까 이건 이런 건 못하겠어. 83? 기대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아래 곱해주세요. 위아래 곱했더니 기대값이 첫 번째는 빵, 두 번째는 220분의 1020, 680. 여기다 11배 하시라고요? 11배 하면 부모의 값은 약분해서 20? 근데 분자의 값이 0대 주면은 6, 이거 못 해먹겠다. 20으로 넣으면 이게 누구야? 1700이라고? 네. 1700을 10으로 나눠주면 170, 2배 해주면 340? 네, 이게 다 답이 340이 되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간단한데 경우의 수를 쓰는 게 좀 그지 같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네, 없어요. 확률과 통계 펴 있으니까 확률과 통계 진도 나가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짧게 빨리 진도 나가 봅시다. 개념산 수학이 몇 초 걸쳐야 될까요? 136쪽. 136쪽으로 갔습니다. 정규분포. 지난 시간 이항분포까지 수업했나요? 정규분포는 여기 영어로 써있네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써있네요. 정규분포는 확률의 분포 상태가 평균값 대칭이면서 그래프가 종모형으로 생겨 있으면 이런 분포 상태를 확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평균값 대칭 종모형이었을 때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항분포는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의 확률. 그때 이항분포였고요. 평균값 대칭이면서 종모형의 그래프였을 때가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정규분포를 표현하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연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림을 실선하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저 함수 식인데요. 이 식은 쓸모없는 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꼴랑 한 가지. 확률이 평균값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종모형의 그림을 띄고 있으면 이런 확률의 분포 상태들은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의 y좌표들이 확률을 지칭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은 몇이 나와야 돼요? 네, 넓이는 항상 1 나와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x축 밑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 넓이의 값이 1이지 않은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1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우리가 노멀이기 때문에 노멀에서 n을 따가지고 와서 앞의 값은 평균의 값을 쓰고요. 뒤에는 분산값을 기재할 겁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라요.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이었습니다. 이항분포는 앞에가 뭐였죠? 네, 앞에가 시행횟수, 뒤에는 뭐였죠? 무슨 확률이죠? 독립시 확률을 뒤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값을 씁니다. 근데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 대칭인데요. 정규분포는 평균값 대칭인데요. 1번에 써있네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X축이 되는 종모양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정규분포는 평균값 대칭 종모양이면은 그게 우린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X축 사이 넓이는 1입니다. 이거 좀 설명합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나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의 값이 똑같으면은 표준 편차의 값이 똑같으면 분산이 똑같으면 그래프는 평행이동한 걸 의미합니다. 다만 왼쪽에 있을 때 평균의 값이랑 오른쪽의 평균의 값은 곡선이 휘어진 정도 완벽하게 똑같고요. 이건 단지 평행이동한 것만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으면 평균값이 작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평균값이 큰 겁니다. 하지만 평균값이 일정했을 때는 하얀색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A라는 자료입니다. B라고 하는 자료의 값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A하고 B라고 하는 자료가 평균값은 일치합니다. 분산값이 다릅니다. 분산이 똑같으면 평행이동을 의미하는데요. 분산값이 지금은 다를 겁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다르니까요.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분산이 큰 거죠?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은 누가 더 분산이 더 큰 건가요? 네, A가 분산값이 큽니다. 평균값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건 B 자료가 평균값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고요. 평균값에 떨어진 데이터가 많은 건 A입니다. 평균값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값은 크고요. 평균값에 몰려 있을수록 분산값은 작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A, B 중에 흩어져 있는 건 준혁아, 흩어져 있는 건 누구예요? A, B 중에? 네, A가 흩어져 있고요. 고른 거는 B가 고르다고 표현합니다. 이 스피드를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보네. A라는 자료의 평균의 값은 MA입니다. B라고 하는 자료의 평균값은 MB인데요. A 자료보다는 B 자료가 평균값이 큽니다. A보다는 B가 분산값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수를 획득한 사람, 여기는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A, B 두 과목 중에서 A라는 과목을 더 잘하는 사람인 건 인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요. 평균값보다 더 낮은 점수를 획득했으니까 A라는 과목을 더 잘하는 사람인 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랑 A 과목은 이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랑 B 과목에서 이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알려면은 얘보다 잘하는 사람의 인원 숫자하고 얘보다 이 과목을 더 잘하는 사람의 숫자를 대소관계를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넓이의 값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넓이의 값은 대소관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으려면은 직선의 형태면 확률이 떠면서 직선의 형태면 삼각형의 넓이나 사다리꼴의 넓이의 값을 통해서 넓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한다면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곡선에 대해서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넓이의 값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준영이 눈이 또 반만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뜨고 있나요? 네. 너는 정상적인데 선생님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쌍수합시다 빨리. 네. 자, 우리는 곡선을 둘러싼 넓이의 값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곡선을 둘러싼 넓이를 계산할 수 없는데, 왜냐면 아까 식도 되게 그지 같지 않았어요?
fx의 값이 뭐 2루트 뭐 2파이 뭐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우린 구할 수 없어. 우린 구할 수 없는데 수학자들이 제시해 줍니다. 확률 함수도 누군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수학자들이 확률 변수 x의 값이 그거의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더 간 사이의 넓이의 값을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이 넓이의 값을 0.3413이라고 제시해 줍니다. 이런 숫자들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모든 문제마다 다 표기해 줍니다.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그래프에서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건 힘듭니다. 같은 그래프 내에서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색칠한 넓이의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서로 다른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원래는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로 줬지만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데려올 생각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통일해 버린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눈금을 확인해 봤더니 A라는 눈금은 여기 위치하고 B라는 눈금을 확인해 봤더니 B라는 눈금이 여기에 위치한다면 A의 값이나 B의 값이 이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두 서로 다른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A라는 눈금과 B라는 눈금을 위치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B를 더 잘하는 애들이 인원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은 B라는 과목을 더 잘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드는 작업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드는 작업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x라는 확률 변수에서 그거의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 나누기 하는 녀석을 우리 표준화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x라는 변수의 값을 z로 바꿨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라고 칭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난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지칭합니다. x라는 녀석은 확률 변수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앞에는 평균이고 뒤에는 분산값을 기재하는데요. 근데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z라는 확률 변수의 값은 평균의 값은 0이고 분산값은 항상 1이 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평균은 0, 분산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z의 기대값을 선생님이 구할 생각인데요. x의 기대값과 x의 분산값 이미 알고 있습니다. x의 기대값은 m이고요. x의 분산의 값은 시그마의 제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z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z의 값을 이렇게 잡게 되면 z의 값은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인가요? 근데 기대값은 더하기 곱빼기 곱하기 다 해주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2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어서 여기다 m만 대입해주면은 그 값이 0인가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x라는 변수를 z로 바꾸면 z라는 변수는 평균의 값이 빵인 걸 지금 증명했습니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도 z의 분산값을 구하게 되면은 z의 값이 지금 요 값인데 분산의 값은 더하기 빼기 무시할 거고요. 실수배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제곱해서 곱하나요? 근데 분산값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값은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서로 다른 곡선을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곡선이 하나의 곡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 곡선을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원래 저 녀석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는 단 한 가지 이유. 서로 다른 자료를 표준화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제일 뒤에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하는 거 찾으세요.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걸 찾으세요. 172쪽에 있대요. 171쪽 보셨나요? 우리는 절대 넓이를 구할 수 없어요.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중모양이고 평균값 대칭인 녀석인데요. z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값은 정규분포와 평균의 값은 0이고 분산값이 1이어서 정규분포는 평균값 대칭이어서 제일 가운데 0입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는 이런 걸 제시해 줍니다. 0부터 대문자 z의 값이 소문자 z 사이 있을 확률의 값을 제시해 줍니다.
소문자 z의 값은 표의 왼쪽과 위에 배치해 있습니다. 이건 소문자 z의 값이에요. 소문자 z의 값이 1 나왔을 때 0부터 1까지 확률을 언급해 줍니다. 거기는 표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0부터 소문자 z까지 확률들을 표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넓이의 값이 0과 1 사이의 넓이는 몇이라고요? 네, 그 넓이의 값 0.341cm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2.00은 누구예요? 0.477이? 그건 0부터 2까지 넓이의 값은 0.477이. 3.0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0.4987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숫자 3개를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항상 제시해줍니다. 이제 고민할 건 이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표에서 제시하는 건 0부터 소문자 z까지 넓이를 항상 제시해주는데요.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정유홈포의 값에서 가운데가 빵대칭인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넓이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어차피 대칭되니까 0부터 1까지 넓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표에서 뒤에 0부터 1까지 넓이의 값이 0.343이었나요? 0부터 2까지 넓이의 값이 0.477이었고요. 두 개 더란 얘기네요. 그럼 두 번째 거는 2.58보다 큰 확률의 값을 구하시래요. 2.58보다 큰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가운데가 빵인데요. 2.58은 오른쪽에 있을 건데 여기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보다 오른쪽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0보다 오른쪽 넓이의 값이 0.5인데 0보다 큰 쪽은 넓이의 값이 0.5인데 뒤에 표에서 2.58을 찾으면 0부터 2.58을 찾으면 그 0.4951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0.4951이니까 2분의 1에서 0.4951을 뺀 게 2.5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죠. 등호의 존재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는 넓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식 맞나요? 왜냐하면 이건 범위의 넓이기 때문에 1이라는 눈금 하나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등호가 있든 없든 넓이는 똑같습니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자, 이제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45번이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 표는 표준 정규분포 표입니다. z에 대한 표입니다. 근데 써있는 거는 x에 대해서 써있습니다.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값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 써있는 건 전부 다 z에 대해서 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저기서 x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표준화해야 되는데요. x라는 확률 변수는 그거의 평균의 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하는 녀석의 값을 우리는 z라고 칭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표준화라고 하는 건 x에서 65를 빼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67에서도 65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지금 표준 편차 4로 나누기 하는 게 z인데요. 오른쪽도 4로 나누기 해야 되나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그냥 z라고 바꿨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값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마이너스 몇이지? 4분의 2인가? 2분의 1? 2분의 1이면 0.5인 것 같은데요? 그럼 0.5보다 작은 확률값이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가운데가 빵이고요. z는 0.5는 확률의 값이 문제에서 19155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에 0.191인데 0.5보다 작은 확률 여기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절반 왼쪽은 0.5니까 0.691이라고 더 쓰는 얘기예요. 자, x라는 녀석의 값은 이 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z라고 쓸 겁니다. 숫자만 계산할 거고요. 그 숫자 계산할 때는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67에서 평균 65를 빼는 건지 65에서 67을 빼는 건지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우리는 평균값을 뺍니다. 저기 써있는 숫자에서 평균값을 뺍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평균값 65를 뺐습니다. 65를 뺐더니 65 뺐더니 마이너스 4, 65 뺐더니 6. 그
그걸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를 4로 나누겠더니 마이너스 1, 6을 4로 나누겠더니 2분의 3, 1.5인가요? 그럼 그 확률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의 값은 0부터 1까지 확률과 똑같고요. 0부터 1.5까지 확률은 이거라고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인가요? 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 표준하게 되면 65를 뺐더니 8? 8을 4로 나누겠더니 2. 2보다 클 확률의 값은 0보다 클 확률 2분의 1에서 0보다 클 확률에서 0.5에서 0과 2 사이에서 확률의 값을 제거하면 되는 건가요?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는 평균의 값이 17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5를 따릅니다. 그럼 오른쪽 표를 통해서 키가 167.5 이하일 확률 값을 구하세요. 사람의 키가 확률 변수 x인데 그게 167.5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 해가지고 Z라고 바꾼 다음에 퍼센트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 빼한 게 퍼센트인가요?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하려면 170을 빼야 되는 거죠? 170을 뺐더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를 표준 편차 5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0.5인가요? 0.5분의 아니다 5분의 2.5니까 5분의 2.5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0.5인가요?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 값이면 그림을 일단 그립시다. 지금은 내가 가운데가 빵인데 마이너스 0.5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0보다 작을 확률 0.5에서 뭘 빼자고요? 0.0부터 0.5까지 확률과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걸 빼자고요? 이분 빼기 좀 해볼까? 빼기 했더니 누구죠? 여기 퍼센트는 30.85%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는 350명의 공교롭게 어떻게 진도가 일체를 했다? 어제 들은 걸 또 듣게 되네.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실시하는데 5,000명의 성적을 평균 630 표준 편차값이 70인 정규표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표준 정규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의 값은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커트라인 점수를 A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커트라인 점수가 확률 변수는 지금 뭐가 확률 변수냐면 애들의 성적이 확률 변수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의 평균의 성적의 값이 확률 변수인데요. 그 성적이 최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건가요? 이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될 확률이 합격할 확률입니다. 합격할 확률은 문제가 제시해줍니다. 합격할 확률의 값은 5,000명 중에서 350명이 입사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5,000분의 350이 확률이네요. 합격할 확률. 10,000분의 700이니까 확률의 값이 0.07인가요? 자, 합격할 확률의 값이 0.07입니다. 그럴 수 있는 최저 점수 커트라인 A가 필요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했더니 X는 Z라고 쓰기만 하면 되고요. 숫자 A에서 우린 평균 630 뺀 다음에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겠습니다. 이럴 확률의 값이 0.0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07과 관련된 게 뭐인 것 같아요? 0.07과 관련된 게 0.43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Z의 값이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여기 넓이의 값이 0.07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0부터 1.5까지 0.43이니까 여기 눈금의 값이 1.5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얘가 1.5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얘가 1.5였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70 뺐습니다. 70 뺐더니 105, 630 이항했더니 735인가요? 그래서 A 값은 735입니다. 두 번째 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조금 많은 개념이 필요한데 그 개념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면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은
n값이 충분히 컸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n값이 충분히 컸을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n값에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온 명제는 거짓 명제입니다. n값에 관계 있습니다. n값이 클수록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항분포라는 녀석의 값은 어떨 때 이항분포라고요? 여러 번 시행하고 각각의 확률 값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 걸 우리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확률의 분포들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의 분포이기 때문에 시행횟수가 적게 되면 확률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행횟수가 적으면 이 확률의 분포들은 이렇게 분포합니다. 시행횟수가 적으면 확률의 분포 상태는 약간 쏠렸습니다. 시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약간 그림은 여전히 왼쪽에 쏠려 있는데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점 평균값 대칭인 그래프로 변해갑니다. 이건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학자들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약간 편중되어져 있는 평균의 값이 좀 쏠려 있는 그래프지만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평균값 대칭이고 종모양인 그래프로 확률 분포 상태는 바뀝니다. 그래서 n값이 충분히 컸을 때 정규분포를 딴다고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n값에 관계없이 시행횟수에 관계없이 이항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를 딴다고 설명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시행횟수 충분히 커야지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한마디 안 했어요, 선생님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거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밑줄 친 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학 개론 시간에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시행횟수 충분히 크다의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30번 이상이었을 때가 보통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시험 출제할 때 시행횟수 10번이었을 때도 시행횟수 5번일 때도 30번 이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하지만 명제로 나왔을 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명제로 시행횟수에 관계없이 이항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를 딴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수록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450번 던졌습니다. 총 시행횟수는 450번 시행했고요. 3의 배수의 논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현재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확실합니다. 처음에 던진 게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두 가지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이 뭐죠? 이런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450번이나 시행했다고? 이 문제는 하자 없게끔 충분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겠습니다. 기대값은 NP로 구하잖아요. 두개 곱했습니다. 분산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마저 3분의 2를 곱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Q 3분의 1을 곱했습니다. 3분의 2 곱한 게 누군데요? 100인가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지금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다 쓰는 건 평균의 값을 쓰고 뒤에다 쓰는 건 분산값을 쓸 건데 분산값은 표준편차의 제곱 형태로 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을 이용해서 확률값을 계산하세요. 평균을 150을 빼신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하세요. 평균 150을 뺐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10, 10으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1. 150을 뺐더니 25, 25를 10으로 나누기 했더니 2.5?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2.5까지 확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과 0부터 1까지 확률은 똑같고요. 0부터 2.5까지 확률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인가요? 두 개 더하면 누구야? 두 개 더 밑줄 친 거 더하기 하라는 거 왜 안 해주죠? 좀 더하기 맞겠나요? 네, 이게 확률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항분포로 나와 있는 것도 표준화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에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1 이제 수열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수학 1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이 몇 쪽인가요? 222. 222쪽이요.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잠깐 이 중에서 당신들 중에서 수열을 한 번도 안 배우신 분 있나요? 준혁이 수열 안 배운 적 있나요? 배웠나요? 배우긴 했어요? 나영이도 수열 배웠었나요? 전에? 그러면 조금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열은 등차, 등비, 조화, 피부나치, 개차 이런 용어를 가진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이 용어를 가진 것 이외의 수열들은 별도의 수열로 여러 가지 수열로 배우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가장 보편적인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어떤 숫자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걸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거죠. 차이값이 똑같은 수열, 차이값이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녀석을 차이값 3을 공차, 공통되는 차이값. 초항의 값은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5. 계속 차이값은 3으로 일정합니다. 차이값이 일정할 때 그 차이값을 공차라고 할 겁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값은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계속 일정한 숫자를 곱하고 있는 건가요?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는 말은 계속 나누기 했을 때, 뒤에 걸 앞에 걸 나누기 했을 때 나눈 값이 똑같은 수열. 나눈 값이 똑같다고 했을 때 나눈 값은 공비, 공통되는 나눈 값. 지금은 공비의 값이 3인 거죠? 그 다음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조화수열의 값은 역수가 등차수열인 걸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이런 것들이 역수의 값은 이건 현재 스님 쓰면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12분의 1씩 증가하죠. 이것들이 역수를 쓰려고 합니다. 12, 6, 4, 3, 5분의 12 이런 것들이 지금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이런 것들이 역수인가요? 현재 써있는 건 규칙성이 파악이 힘들지만 이 숫자들의 역수의 값들은 등차수열인 걸 인지할 수 있죠? 이게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이 조화수열입니다. 현재 수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역수치 했을 때 등차수열이면 그게 조화수열입니다. 피부나치 수열 1, 2, 3, 5, 8 피부나치 수열은 앞에 두 개 더한 게 다음 거, 앞에 두 개 더한 게 다음 거, 앞에 두 개 더한 게 다음 거 이런 걸 우리 피부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현상에서 제일 많이 관찰되어지는 숫자의 규칙성은 피부나치 수열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학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규칙성입니다. 등차, 등비, 조화는 일상 현상에서 거의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연 현상에서 피부나치 수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 숫자의 값들을 1, 3 이 차이값이 누구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차이값이 4가 나오게끔 썼습니다. 그 다음은 차이값이 6이 나오게끔 썼습니다. 그 다음 차이값이 8 나오게끔 썼습니다. 원래 수열은 1, 3, 7, 13, 21 이게 원래 수열입니다. 근데 원래 수열에서 뺀 차이값은 규칙성이 있지만 하얀색으로 쓴 녀석의 값은 규칙성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하얀색은 규칙성 파악이 쉽지 않지만 그 숫자들의 배열대에서 차이값들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차이값들은 등차수열인가요? 그때 원래 수열이 아닌 이 차이값들을 우리 개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고등학교 교과서가 지금 개차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개차수열을 따로 배웠었는데 지금은 개차수열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험 문제는 여전히 출제합니다. 자, 수열에서 n번장의 값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와 똑같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죠. x의 값을 y의 값을 준 다음에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오는 함수의 값을 이런 함수의 값을 우리 EX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수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숫자를 배열한 다음에 n번장의 값을 구한 걸 우리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지금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3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의 배수들이네. 3의 배수들인데 이렇게 쓴다면 첫 번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게 되나요? 검사해봤습니다. 검사했더니 2대2 했을 때 5 맞아요? 3대2 했을 때 8 맞나요? 두 번째, 이것들은 계속 30 곱하고 있습니다. 계속 30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의 값은 두 번째 게 3을 한 번 곱한 거고 세 번째 게 3을 두 번 곱한 거니까 이 녀석의 값은 n번째 건 3이 n-1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차하고 등비는 일반항을 구하는 편입니다. 함수하고 똑같이 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이 일반항을 구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일반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선생님 지금 쓴 거 이거 조화수율도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건 12분의 1의 역수, 12분의 2의 역수, 12분의 3의 역수, 12분의 4의 역수. 그럼 이 녀석은 12분의 n의 역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항 구하는 거 한참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은 황금비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4분의 1 플러스 루트라는 녀석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저 새끼가 또 눈이 또 감기기 시작했는데 안 감겼다고 얘기하려고 가지고 지금 윙크를 자꾸 선생님한테 날리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다음의 수열은 일반항을 추측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가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그냥 수열이에요? 그냥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등차 수열 써있나요? 네. 3, 5, 7, 9, 11 n번장을 유추해보세요. 계속 몇씩 증가하는 거지? 계속 20 증가하면은 2의 배수라고 추정했더니 잘못된 추정인 것 같습니다. 2의 배수보다는 하나씩 큰 것들인가요? 이해하신 되신 거 맞죠? 계속 20 추가돼서 2의 배수인 것 같았는데 2의 배수가 아니네요. 저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계속 마이너스 20 곱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0 계속 곱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가 1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가 2개, 그래서 n번째 거 마이너스 2가 n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n번장의 값은 10-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저 값들은 10의 n승 마이너스로 지칭하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7, 77, 777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 숫자를 다 9분의 7을 곱한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있다고 한다면 일반항의 값은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9분의 7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등차 수열부터 시작하네요. 등차 수열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차이값이 똑같은 수열. 첫 번째는 A라고 할 거고요. 공차의 값을 선생님이 D라고 할 겁니다. 공통된 차이 값을 D라고 한다면 뒤에 것에서 앞에 값 뺐을 때 공차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의 값은 A 플러스 D, 세 번째의 값은 A 플러스 2D, n번째의 값은 A 플러스 n-D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의 값을 A라고 보통 쓰고요. 공차를 더한 게 두 번장, 공차를 또 더한 게 세 번장.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항 녀석의 값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기하게 되면 dn 플러스 a-d인가요? n이라고 하는 문자는 1차식이고요. 1차 앞에 있는 계수는 공차값입니다. 그런데 이 수열이 다 더했을 때 합의값을 알고 싶습니다. 다 더하게 되면은 합의값은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은 2a 플러스 n-d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장이랑 n-1번장을 더하게 되면은 n-1번장이 누구죠? n-1번장은 a 플러스 n-2d인가요? 그래서 두 번장이랑 n-1번장을 두 개 더해도 a 플러스 n-2a 플러스 n-1d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다 더한 녀석의 값을 SN이라고 칭할 건데 다 더한 녀석의 값은 n쌍이 있는 거죠? 2분의 n쌍이 있는 거죠?
2 플러스 n-1d의 값이 n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을 더해서 2분의 n을 곱해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 3개가 등차수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양쪽 옆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의 평균의 값을 구하면 양쪽 두 개의 값의 평균의 값은 그게 a 플러스 t인가요? 그래서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a하고 x하고 b가 등차수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x의 값은 양쪽 끝의 값의 평균값이고 등차수의 가운데 항, 등차 중 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 생각입니다. 근데 합의값을 관찰 좀 해봤습니다. 합의값을 관찰해봤더니 이 식을 전개해주면 n제곱합 해는 숫자가 누구죠? n제곱합 해는 게 2분의 공차인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2a-dn이 1창인가요? 전개밖에 안 했습니다. 상수항의 값은 없습니다. 상수항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차수의 합의값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상수항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항이 달라집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모든 숫자의 배열이 등차수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값은 상수항이 없어야 되고요. 첫 번째 항은 별도의 숫자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이 됐을 때가 합의값은 상수항이 있습니다.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인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 등차수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일반항은 1차식이고요. 1차식의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입니다. 합의값은 2차식이고요. n 제곱에 있는 개수는 2분의 공차입니다. 준혁이 잠 깬 거 맞죠? 이제 산수 연습 좀 하겠습니다. 산수 연습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공차의 값 2분의 3이고 여섯 번째 값이 8입니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 이런 건 잘하니까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값이면 a 플러스 5d라고 쓰는 거 이해되시죠? 공차의 값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대입했습니다. 2분의 15입니다. a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때 첫 번째 항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봤습니다. 공차의 값이 누구죠? 공차의 값이 5니까 일반 항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공차의 값은 n 앞에 썼습니다.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1의 값이 몇 번째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항 했더니 75가 나오려면 n 값이 누구예요? 두 번째 걸 봤습니다. 세 번째 게 공차의 값은 4입니다. 공차가 4일 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항이 몇 번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항 세웠습니다. 공차가 4니까 4인이라고 썼고요. 첫 번째 항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았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때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이죠? 25번째 건 100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26번째는 100보다 큰 건가요?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AN의 값이 지금 6번째 값은 40이고요. 10번째 값은 28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6번째 값이면 A 플러스 5D의 값은 40입니다. 10번째 값이면 A 플러스 9D의 값이 28입니다. 두 개 뺐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뺐더니 마이너스 4D의 값이 10인가요?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공차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5, 첫 번째 값은 65인가요? 이해지금 된 거 맞으세요? 일반항 구했습니다.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인데요. 첫 번째는 65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마이너스 50이 몇 번장이냐고요? 마이너스 50은 몇 번장이죠? 마이너스 50인데요? 뭐라고요? (3에는) 118이야? 뭐 안 나오는데? 뭐 잘못했다? 그치? 선생님 3 틀렸나 보다. 마이너스 4D는 빼면은 10이 맞아요. 공차는 마이너스 3 맞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첫 번째 65가 틀렸나?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5 이항했더니 55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55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58 있어야 돼요? 58 있어야 되니까 이항했던 이 녀석은 108이 나오려면 n값은 누구예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이 몇 번째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항의 값이 음수가 나오도록 한 n값이 누구죠? 최초의 n값은? 네, 20번째인가요? 자, 다들 안 쓰시나봐요. 첫 번째는 2가 되고요. 두 번째는 20인데 5개째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저게 등차수입니다. 네 번째의 값이 필요합니다.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을 2하고 20을 줬습니다. 2의 값은 첫 번째, 20은 7번째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지금 A라고 지칭한다면 이 녀석의 값 7번째니까 A 플러스 6D인가요?